묵자 사상의 핵심, 겸해와 비공을 통한 평등과 평화. 묵자는 묵가 사상의 창시자로 겸해와 비공을 핵심으로 한 평등과 실용적 윤리를 강조했다. 그의 철학은 당시 주류였던 유가 사상의 귀족 중심적, 의례 중심적 경향을 비판하며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묵자의 사상은 사회적 평등, 실천적 사랑, 그리고 전쟁 반대를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이상주의적 도덕론보다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윤리와 행동을 중시했다. 그의 철학은 혼란과 갈등이 심했던 전국시대에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묵자 사상의 중심은 겸해에 있다. 겸해는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라는 의미로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묵자는 유가가 강조한 혈연 중심의 효제와 가족애를 비판하며 사랑을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한다면 세상의 갈등과 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겸해는 단순히 감정적 사랑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적 사랑을 의미한다. 묵자는 겸해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모두가 겸해를 실천한다면 약자는 보호받고 강자는 제어되며 세상은 평등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설파했다. 묵자의 철학은 실용성과 공리주의를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세상에 이익을 주는가 해를 끼치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묵자는 행동은 반드시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과거의 성현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현재의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미래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가. 행동은 반드시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기준은 묵자가 도덕을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인 결과와 사회적 효용에 따라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윤리적이라고 보았으며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했다. 묵자의 또 다른 핵심 사상은 비공, 즉 공격하지 말라는 전쟁 반대 사상이다. 묵자는 전쟁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는 전쟁은 개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잔혹한 행위일 뿐이라며 전쟁을 가장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규정했다. 묵자는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논리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격적인 전쟁은 모든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하며 국가 간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묵자는 비공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실제로 군사기술을 익히고 방어 시스템을 설계하며 전쟁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묵자는 유가의 의례와 사치스러운 삶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강조했다. 그는 의례와 장례식 같은 복잡한 의식이 백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묵자는 사회적 자원은 백성의 생계를 보장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치와 낭비를 철저히 묵자의 검소함은 단순히 물질적 절약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본질을 찾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는 과도한 욕망과 사치는 개인과 사회 모두를 병들게 한다고 보며 간소한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묵자는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의 혈연 중심적 위계 질서와 귀족 중심의 사회 구조를 거부하며 평등과 민본주의를 강조했다. 묵자는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며 백성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묵자는 군주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며 대신 군주는 백성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치자가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행동할 때 비로소 국가가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묵자 사상은 유가의 사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유가는 혈연 중심의 의례와 가족애를 강조하며 도덕적 이상주의를 추구한 반면 묵자는 겸해를 통해 보편적 사랑과 평등을 주장했다. 또한 유가가 복잡한 의례와 전통을 중시한 데 비해 묵자는 간소함과 실질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묵자는 유가의 도덕적 권위를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비판하며 도덕과 윤리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실용적 방식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묵자 사상이 공리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묵자의 철학에서 삶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는 전쟁과 갈등, 불평등과 사치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의 겸해 사상은 단순한 이상적 철학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윤리적 지침으로 기능했다. 묵자는 인간이 모두 평등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며 갈등 대신 협력을 선택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삶을 결과 중심으로 보지 않고 매 순간 실천과 행동을 통해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묵자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 평등과 전쟁 반대, 사회적 정의를 논할 때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의 겸해 사상은 인종, 국적, 계급을 초월한 보편적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전쟁과 갈등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 실질적인 교훈을 준다. 또한 실용적 윤리를 중시한 묵자의 철학은 오늘날 공공정책과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전히 큰 통찰력을 제공한다. 결국 묵자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조화를 통해 이상적 삶과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려는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빛을 발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중국의 성현, 묵자의 가르침입니다. 5개의 송곳이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뾰족한 것이 반드시 무디어질 것이며 5개의 칼이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이 반드시 먼저 닳을 것이다. 맛있는 샘물이 먼저 마르고 쭉 뻗은 나무가 먼저 잘리며 신령스런 거북이 먼저 불에 지져지고 신령스런 뱀이 먼저 햇볕에 말려진다. 그러므로 비간이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용감했기 때문이며 서시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녀가 아름답기 때문이며 오기가 몸을 망친 것은 그가 일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무 성하면 지키기 어렵다 라고 한 것이다. 뛰어난 목수가 길을 가다 큰 상수리 나무를 보았으나 그냥 지나쳤다. 그 상수리 나무는 수천 마리의 소를 가릴 정도로 컸고 굵기는 배가름이나 되었다. 배를 만들어도 수십 척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다. 목수의 수제자가 의아해서 물었다. 이처럼 훌륭한 제목을 보고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묵자는 답했다. 그 나무는 쓸모가 없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너를 짜면 곧 썩으며 문을 만들면 진이 흐르고 기둥을 만들면 종이 생긴다. 그래서 아무 소용도 없는 나무라 저토록 장수할 수 있는 거야. 결국 그 큰 상수리 나무는 인간에게 쓸모없음을 쓸모로 삼아서 천수를 누린 것이다. 인간에게 쓸모있는 능력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무용으로 안에 감추어 두는 것, 그것이 진정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천수를 다하는 것이다. 그릇은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담아 쓸 수 있고 방은 벽으로 둘러쳐진 중앙이 비어있음으로 해서 기거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걸음을 걸을 때도 우리가 밟지 않는 곳에 땅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밟고 지나갈 자리에만 땅이 있다고 한다면 어지럽고 두려워 한 걸음도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에는 정작 쓰이는 것보다 쓰이지 않는 것이 있어 진정 쓰임을 다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비운다면 그릇처럼 텅 비어 있어야 한다. 행여 자신이 그릇을 만드는 흙이라도 굽는 불이라도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비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비워야만 쓰임이 있고 자신도 천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